롯데캐슬 이스트볼 단점 1. 한강뷰 물량 부족. 9위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결정도 롯데캐슬 이스트볼 왼쪽 자양 5구역 24층에서 30층의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건립 예정. 27층에서 29층 임대동이 한강 쪽을 막고 있다. 단점 2. 임대동 한강뷰 더 좋다? 단지 배치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다. 아, 임대동 위치가 탐난다. 단점 3. 2호선 구의역 지상철 소음. 지상철 근처에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그놈의 소음은? 땅집구에서 현장 확인한 영상이 있다. 그래도 업무복합시설이 막아주니 좀 낫겠다. 단점 4. 주변 낙후된 동네. 아파트 주변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 단독주택, 모텔. 아, 언제 싹 바뀔까? 단점 5. 분석 중간에 소개합니다. 롯데캐슬 이스트볼 장점 1. 조합원 없다. 한강뷰 걸리면 최고, 조합원 제로입니다. 롯데타워가 보이는 한강뷰 상상만 해도 우와. 한강의 북쪽은 남양에 이런 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 2. 임대동보다 북쪽이라 더 좋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임대동에 가려서 한강뷰가 제한적이라고.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아파트가 아닌 주거복합단지, 즉 주상복합이다. 남측 임대동은 아파트 소셜믹스로 계획됐다. 편의시설이 더 가깝다는 장점, 임대동보다 단지 내 시설이 더 많다는 장점,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을 믿어라. 그리고 주변 낙후된 동네들을 임대동보다 상대적으로 시야에 가려진다. 임대동은 저층부터 주변 오래된 건물들이 꽤 보이지만 주거복합단지 저층들은 단지뷰와 함께 보인다. 장점 3. 구역과 연결 통로 설치, 지화와 추진 중. 입주민들은 쇼핑몰 출입구에서 조성된 연결 통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와, 구역의 변신. 비가 쏟아져도 걱정 없네.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보행단절과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로 추진 중입니다. 2호선 건대입구역 지하화 예상 조감도도 확인할 수 있다. 언제 될진 모르지만 되면 구의역의 두 번째 변신이다. 장점 4. 왕공후 구의역 주변 인프라 다양화. 주변 낙후된 동네는 쉽게 바뀌진 않지만 단지 내 판매시설 입점, 쇼핑몰, 업무, 공공건물 내 상권의 영향으로 구의역 주변이 조금씩 변화될 것 같다. 장점 5. 분석 중간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이스 부동산입니다. 본격적으로 청약단지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석하겠습니다. 개요, 평면도, 사이즈 비교 순서로 분석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추천 위치, 추천 타입, 당첨 전략 내용은 비공개 영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사항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먼저 청약 개요입니다. 여기는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8층 6개 동 1063세대, 이번에 일반 분양 631세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동엔 432세대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1원이며 형태는 주거복합단지입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입니다. 공고일은 2023년 7월 21일, 접수일 특별공급은 7월 31일, 1순위는 8월 1일, 2순위는 8월 2일입니다. 7말 8초 여름 휴가 기간에 접수일이 됩니다. 발표일은 8월 9일,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 되겠습니다. 입주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거복합단지란 뭘까요? 주택과 상업시설이 다른 건물로 분리된 형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명칭은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주상복합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상복합 버전 2.0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거복합단지. 기본적으로 주거복합단지는 주상복합단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상복합단지 장점은 첫 번째 편의성, 상업용지에 위치한 편의시설이 가깝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조망권, 초고층, 그래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교통, 상업용지 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번 아파트도 그렇죠. 교통이 편리하다. 네 번째 장점, 층간소음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용적률 높고 층간 간격이 넓은 편이죠. 하지만 주상복합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분양가와 관리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세 번째, 조경, 놀이터 등 공용시설이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네 번째는 단열과 환기가 부족한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파트보다 한정된 수요층이기 때문에 워낙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참 그렇죠. 예전보다 인기가 떨어진 주상복합, 이젠 주상복합 버전 2.0 또는 주거복합 단지로 하며 기존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분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용산 호반서밋 A디션 주상복합 아파트와 이번 분양 롯데캐슬 이스트폴 주거복합 단지 전용률을 비교하는 건 비공개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모집 공고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자격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예치 기준 금액 이상 납입된 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도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서울, 기타 지역, 경기, 인천 거주자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추첨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선정 기준은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100% 되겠습니다. 지역 우선사항은 역시 서울 거주자 우선 공급 100%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에선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예비 입주자는 500% 선정합니다. 특별 공급은 추첨제 순이며 일반 공급은 가점순과 추첨순으로 진행됩니다. 납부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중도금 대출은 60%, 이자 후불제입니다. 특이점은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1년, 내년 8월 9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과 분양사무실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금액은 타입별로 최고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4타입 11억 3천만원, 84A타입 14억 9천만원, 제일 저렴한 CD는 13억 2천만원. 모든 타입 발코니는 무상 확장이며 84A타입 기준 유상 옵션 풀로하면 6,800만원 추가됩니다. 에어컨 전체와 중문만 선택하면 895만원 추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변 아파트들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구역 초역세권 바로 여기입니다. 84타입 약 33평이며 타입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최고가 13억에서 15억 정도입니다.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730세대 11개 동이며 2022년 1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32평 최저 호가는 16억 7천만원입니다. 저층이에요. 실거래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6층 16억, 20층 16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올라간 상황 되겠습니다. 전세 실거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9층이 최근 9억, 15층이 9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두 번째는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건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죠. 좀 거리가 있습니다. 1177세대 4개 동이며 2007년 1월 준공됐습니다. 38평 최저 호가는 17억 5천만원, 중간층이네요. 실거래가는 올해 14층 1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실거래는 36층 9억 5천, 7층 11억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264세대 2개 동이며 2017년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35평 최저 호가는 20층 14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19층 13억 9천5백으로 역시 호가가 더 비쌉니다. 전세 실거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층 7억 4천, 12층 8억에 거래됐습니다. 추가로 한 개 아파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강변 SK뷰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97세대 2개 동이며 2017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33평 최저 호가는 중간층 14억 7천입니다.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거래 이후 현재 거래 절벽되겠습니다. 전세 실거래는 최근 24층 7억입니다. 총 4개 아파트를 비교해드렸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강변 SK뷰 주상복합 아파트, 대각선편에 있는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건국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아파트까지 총 4개를 비교했습니다. 주변 아파트를 더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변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이며 학세권입니다.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이 가까우며 롯데마트, CGV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동서울터미널은 신세계복합단지로 개발 예정입니다. 최고 40층이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버스 승하차장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한때 전자제품 판매의 메카로 불리던 강변 테크노마트는 8층 392곳 중 150곳 이상 공실 상태로 상권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상권을 이야기하다 보니 호갱노노 사이트에 나온 주변 상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1031개로 써있죠. 약 1030개 정도 건너편에 상권이 있다. 그리고 왼쪽엔 자양 전통시장으로 748개, 아래쪽엔 96개 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상권이 막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 노후된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입구역 주변 상권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건국대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건너편 쪽에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대입구역은 2호선과 7호선, 건국대학교 병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는 위치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차로 9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넘어 잠실역까지의 거리는 2호선을 타고 세정거만 가면 잠실역에 도착합니다. 소요시간 6분. 여기서 잠깐 장점 5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초역세권 주요 업무지구입니다. 첫 번째 주요 업무지구 강남역까진 18분 소요, 두 번째 지역 시청 주변 을지로 입구역까지 20분 거리, 세 번째 여의도 종합운동장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고 37분이면 도착합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9호선을 타니 빠르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점 5번째도 공개합니다. 아쉬운 학군.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 학교는 성동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사립이며 학생 수는 709명, 남자 352, 여자 357명입니다. 여기는 모집 구역이 있습니다. 서울 전체,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시에서 학생을 뽑습니다. 학년별로 학생 수를 보면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학군이 좋은 아파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은 평균 학생 수의 20%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학교는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래쪽에는 양남초등학교. 입주 시점에는 여기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여기 학교는 공립이며 서울형 혁신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145명, 남자 72, 여자 73으로 성동초등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파트에서 여기 학교 등교를 하면은 약 9분 정도 소요되는, 거의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학년별로 학생 수들을 살펴보면 여긴 특수학급도 있고 5, 6학년 기준 오히려 저학년보다 학생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인기 초등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바로 위에 있는 광진중학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이며 학생 수 270명, 남자 152명, 여자 118명으로 남학생이 더 많습니다. 중학교부터는 학업 성취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중학교는 광진구 평균보다, 서울 평균보다 더 낮은 학업 성취도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중학교로 비교하면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중학교로 비교해 보면 학업 성취도 서울 382개 중 223위입니다.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광양고등학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이며 학생 수 494명, 남자 249명, 여자 245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학업 성취도는 광진구 평균, 서울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기준으로 6위를 기록한 광양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전체 고등학교 기준 학업 성취도 237개 중 168위 되겠습니다. 계속 아쉬운 학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원가가 근처에 있는 편입니다. 코앞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100개 이상의 학원가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광남중 고등학교, 양진중학교는 광진구 내에서 2, 3위를 기록한 학교입니다. 아무래도 학세권, 학군이 좋다라는 건 광진구 내에서 이 주변 아파트에 산다는 거겠죠. 만약 아파트에서 학원가를 이용하면 버스로 12분 정도 거리이며 차로 4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단지 내 학원들과 옆쪽 자양 5구역을 통해 학원가가 형성되면 부분 보완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평면도 분석입니다. 분양 홈페이지에 보면 단지 배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보기 편하셨나요? 단지 배치도를 볼 땐 먼저 방위 표시를 확인해야 됩니다. 북쪽, 바로 이쪽이죠. 정확하게 북쪽으로 각 동별, 타입별로 향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향은 4가지입니다. 110도 동향, 290도 서향, 200도 남향, 20도 북향 되겠습니다. 100% 동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남동향이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거의 동쪽으로 치우친 남동향 또는 이렇게 동향입니다. 각 타입별로 특징과 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4 타입입니다. 세대수 88세대, 구조는 이면 개방 타워형, 향은 남향, 침실 2-3 기준 서향, 동향, 침실 2-3 기준 북향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을 확인해 보면 마통풍 안되고 주방 창문 큽니다. 현관 창고 없고 복도 팬트리 없는 구조, 침실 3이 넓다. 하지만 침실 2가 좁습니다. 그리고 침실 2 벽툭 튀가 있습니다. 바로 74 타입 벽툭 튀는 이런 모습입니다. 침실 2에 있는 붙박이장 무상 제공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이 있고 실외기실이 침실 쪽에 있지 않고 다용도실 쪽에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방엔 발코니가 있으며 좁은 드레스룸, 창문은 없습니다. 이어서 84A 타입입니다. 195세대 뽑습니다. 구조는 3베이 판상형, 향은 남향과 동향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맞동풍되고 살짝 디귿자 주방입니다. 살짝, 일자 아닙니다. 살짝 디귿자예요. 주방 창문 크고 주방 폭이 좁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신 분들도 이 주방 폭이 너무 좁다 라고들 하십니다. 현관 창고 있고 복도 팬트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도 장식장이 제공됩니다. 바로 복도 장식장 여기입니다. 아쉽게도 침실 3엔 실외기실이 있기 때문에 소음 발생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에도 소음 발생, 이게 뭐냐면 침실 3 바로 옆에 부부 욕실이 있다는 거죠. 침실 3에서 부부 욕실 쪽 소리, 실외기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침실이 북박이장은 무상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 있고요. 안방엔 발코니 있고 좁은 드레스룸 창문은 없습니다. 이어서 84B 타입입니다. 44세대 뽑고 구조는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향은 남향, 침실 2-3 기준 서향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맞동풍 안되며 주방 창문 크다, 넓은 현관 창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넓은 현관 창고. 하지만 복도 팬트리는 없습니다. 침실 3이 넓고 드레스룸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침실 2에 북박이장 무상 제공되며 74 타입처럼 벽툭튀가 있습니다. 84 타입 벽툭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 있으며 역시 74 타입처럼 다용도실 옆에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고 좁은 드레스룸 창문은 없습니다. 계속 좁은 드레스룸과 창문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 84C 타입입니다. 18세대 뽑고 3베이 판상형 구조 되겠습니다. 향은 동향 100%입니다. 세부적인 특징이 A 타입과 동일합니다. 한 번에 보여드리며 다른 점 하나, 역시 거실 발코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타입보다 거실, 침실 2-3이 좁습니다. 타입별로 거실과 각 방들의 비교는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4D 타입입니다. 16세대 뽑으며 여기도 역시 3베이 판상형입니다. 향은 동향 100%입니다. 세부적인 특징 동일하며 다른 점 하나, 침실 2쪽이 발코니입니다. 그리고 A타입보다 거실, 침실 2-3이 좁습니다. 다음은 101 A타입입니다. 84세대이며 구조는 포베이 판상형이며 향은 100%입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맞동풍대며 디귿자 주방 창문 큽니다. 84 타입에 비해 디귿자가 확실히 디귿자가 되는 거죠. 현관 창고는 2개이며 복도 팬트리 있습니다. 현관 창고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그리고 아주 작게 이쪽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도 넉넉한 편입니다. 침실이 북박이장 역시 무상 제공되며 다용도실 창문이 있고 바로 옆에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으며 좁은 드레스룸 창문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안쪽에 멀티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재방, 재테크방, 취미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장 옆에 북박이장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바로 이쪽 북박이장이 무상 제공됩니다. 그리고 안방 옆에 있는 이 북박이장은 유상 입니다. 이어서 101 B타입입니다. 26세대이며 호베이 판상형 구조, 동향 100%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101 A타입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침실 2에 발코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타입보다 거실과 침실 2-3이 좁습니다. 이어서 101 C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세대 뽑고 호베이 판상형, 동향 100%입니다. 세부적인 특징 A타입, B타입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침실 3에 발코니가 있고 A타입보다 거실, 침실 2-3이 좁습니다. 이어서 124 타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세대 뽑으며 구조는 5베이 인지 판상형 LDK 구조 되겠습니다. 향은 남향, 다이닝 기준으론 동향 되겠습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이쪽이 동향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맞동풍 안되며 디귿자 주방에 창문이 없습니다. 여기에 창문이 없는 인지 판상형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이닝 공간에 창문이 있다는 거
이 창문을 활용해서 환기를 시키면 되겠죠. 현관 창고 있고 복도 팬트리 있고 주방 팬트리 있습니다. 주방 팬트리에 창문이 없는 게 약간 아쉬울까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실 이면창이라는 특징, 다용도실엔 창문이 있고 역시 옆에 쓰레기실이 있습니다. 침실이 북박이장 역시 무상 제공되며 아쉽게도 벽툭튀가 있습니다. 124타입 벽툭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넓은 멀티룸이 있는 게 특징이고 안방 발코니가 있으며 좁은 드레스룸 창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넓다는 게 특징입니다. 샤워 부스와 욕조가 나란히 붙어 있죠. 124 타입 치고 안방의 드레스룸이 이 정도다 라고 하면 조금 좁은 겁니다. 이어서 125P 타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뽑으며 3베이 판상형 복층 구조, 동향 100%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맞동풍 되고 디귿자 주방, 창문 큽니다. 주방 폭이 좁다는 거 125P 타입 복층이긴 하지만 이 주방 폭은 이렇게 거실 이렇게 되는데 폭이 요만큼이면 거실 폭에 비해 60% 정도 차지하는 주방 폭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관 창고 있고 복도 팬트리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다용도실 창문이 있으며 안방에는 발코니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벽툭튀가 있네요. 안방문을 바로 열고 옆쪽에 살짝 벽툭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창문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욕실은 3개 구조입니다. 간혹 복층에서 욕실 2개로 거실 쪽에 이 욕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이쪽을 사용하는 자녀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안방으로 가든지 계단을 올라가서 이쪽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욕실이 3개라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멀티룸이 있으며 침실 2 북박이장은 무상 제공됩니다. 그리고 가족실과 침실 3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침실 3이 넓지만 피트툭이 있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놓을 때는 옆에 선반을 놓을 수 없는 피트툭 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툭튀, 피툭툭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P 타입의 안방 벽툭튀, 침실 3의 피툭툭튀 화면입니다. 이어서 138 타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세대이며 구조는 5베이 인지판상형 LDK 구조입니다. 향은 남향이며 다이닝 기준 동향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을 보면 124 타입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4 타입과 평면도 특징이 거의 비슷하지만 몇 군데가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특징 소개해 드릴게요. 맞동풍 안 되며 디귿자 주방, 창문은 없습니다. 다이닝 공간 창문이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관 창고는 2개이며 복도 팬트리 있고 주방 팬트리 있습니다. 역시 창문은 없습니다. 여기서 현관 창고 2개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하나, 그리고 또 여기 둘. 작게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실 이면창이라는 특징, 다용도실 창문 있고 옆에 시래기실이 있습니다. 침실이 북박이장은 무상이며 침실이 벽툭튀가 있습니다. 138 벽툭튀는 이런 모습입니다. 벽을 활용한 장식장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벽이 아닌 것 같아요. 넓은 멀티룸이 있으며 안방엔 발코니, 드레스룸 창문은 없고 욕실은 넣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드레스룸 공간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입별로 사이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주택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면 안방, 침실 2, 침실 3의 방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평면도를 동일한 크기로 배치해서 길이를 체크했습니다. 큰 순서는 색깔별로 빨주노초, 파남보. 먼저 거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A타입 거실폭 4.8m, B타입은 4.5m입니다. A타입 거실폭 빨간색으로 표기해서 보면 이 빨간색이 A타입 거실폭 4.8m, 주황색이 4.5m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 자, C와 D타입 A타입과 동일한 거실폭 101타입을 확인해 보니까 거실폭이 84 A, C, D타입과 동일합니다. 124타입, 138타입 거실은 당연히 더 넓고요. 125P 타입을 확인해 보니까 동일합니다. 4.8m 되겠습니다. 주방 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방 폭 101 타입의 주방 폭 빨간색으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만큼의 주방 폭. 자, 84 타입의 주방 폭 노란색입니다. 이만큼. 101 타입의 주방 폭이 이만큼인데 84 타입의 주방 폭은 노란색 되겠습니다. 많이 협소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황색은 어느 타입의 주방폭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25P 타입의 주방폭입니다. 101 타입의 주방폭보다 조금 좁은 125P 타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84A 타입 안방 침실 1이죠. 3.9m입니다. 자, 84B 타입 안방은 3.9m보다 더 좁습니다. 자, B 타입 안방 폭은 요만큼 됩니다. 자, C 타입 D타입 모두 A타입과 동일하게 3.9 되겠습니다. 101타입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타입 안방 3.9 되겠습니다. 84A, C, D타입과 동일하게 3.9m입니다. B타입도 C타입도 동일하게 안방 3.9m. 124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101타입과 거의 같다. 3.9 곱하기 3.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이 거의 다 같네요. 자, 125P 타입은 안방이 101 타입보다 살짝 폭이 넓습니다. 세로 폭도 지금 이 빨간색이 101 타입 폭입니다. 자, 138 타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1 타입의 폭보다 더 넓습니다. 안방 4.2 그리고 3.9 되겠습니다. 이어서 침실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침실 2 3m 곱하기 4.5m입니다. C타입과 D타입에 비해 발코니가 없으면서 세로폭이 상당히 깁니다. 가로폭 보면 3m, C타입, D타입 모두 다 3m, 침실 2 A타입이 3m인데 자, 이만큼 들어가고 벽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101 A타입 침실 2는 2.7m입니다. 다 2.7m겠죠. 124 타입과 138 타입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침실 2, 3 멀티룸까지 한 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38 타입의 침실 2 폭은 이렇게 되는데 124는 조금 좁습니다. 138 타입 침실 3의 폭은 3.3m, 이것보단 조금 좁습니다. 멀티룸 이만큼 3.0, 멀티룸도 역시 폭이 좁습니다. 침실 3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곱하기 3.2m, 타입 2.7m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잰 폭은 A타입보단 좀 깁니다. 전체 여기서부터의 전체 길이는 84 타입이 길어요. 74 타입은 붙박이장을 놓지 않고 길이를 재면 74 타입이 제일 길다. 그 다음 84 타입, 그 다음 84 AC D 타입 되겠습니다. 다음 발코니 길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 C 타입과 D 타입 발코니 길이, 84 C 타입 발코니 길이 이만큼. 자,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84 C 타입에 있는 거실 쪽 발코니가 더 길다라는 거, 이만큼 더 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 타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타입의 발코니의 길이는 이만큼, C 타입의 발코니 길이는 이만큼. 살짝 B 타입이 더 길고 C 타입이 조금 좁습니다. 이어서 거실 창문 크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창문 크기, 자, 이렇게 해서 84 A 타입보다 84 B 타입이 거실 창문 크기가 좀 작다. 그리고 노란색은 바로 74 타입의 거실 창문입니다. 자, A 타입의 창문은 이 길이, 자, 74 타입의 창문의 길이는 이만큼. 자, 그래서 세 개를 나란히 놓으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101 A 타입 창문, 그리고 124 타입 창문, 125 P 타입 창문, 138 거실 창문, 타워형 74, 84 B 타입 빼고 모두 다 모든 타입 거실 창문 크기 같습니다. 각 타입별로의 거실 창문을 캡처했습니다. 참고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4, 84 B타입 이 타워형만 이 폭이 다르고 나머지 창문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정리하는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74에서부터 101 타입입니다. 74 타입 88세대 방색의 이명개방 타워형, 남향 플러스 서향이 50%, 동향 플러스 북향이 50%, 앞에가 메인 향이고 나머지는 자녀들 방 쪽 또는 주방 창문 쪽 향 되겠습니다. 필로티 4층부터 시작되고 저층 비율은 약 20%입니다. 저층은 48층 기준으로 1층에서 12층을 저층으로, 13층에서부터 24층을 중간층, 25층에서부터 47층을 로열층, 48층을 탑층으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4A 타입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남향이 약 23%, 동향이 약 77%, 필로티 3층 또는 4층부터 시작, 저층은 약 17% 되겠습니다. 84B 타입입니다. 남향 플러스 서향 100%이며 필로티 4층부터 저층은 약 20%입니다. 84C 타입 거실 발코니가 있죠. 동향 100%이며 필로티 3층부터 시작하고
홀수층 되겠습니다. 저층 약 38%입니다. 84 D타입 침실 이쪽이 발코니가 있습니다. 동양 100%이며 4층부터 시작합니다. 짝수층이며 저층 약 37%입니다. 이어서 101 A타입입니다. 안방 안쪽에 멀티룸이 있는 특징이 있죠. 동양 100% 21층부터 시작합니다. 101 B타입입니다. 침실 이쪽 발코니가 있으며 동양 100% 5층부터 또는 필로티 3층부터 시작하며 홀수층 되겠습니다. 저층은 약 53%입니다. 101 C타입입니다. 침실 3쪽에 발코니가 있으며 동양 100% 4층부터 또는 필로티 4층입니다. 짝수층이며 저층 약 62%입니다. 이어서 대형 평수 124에서부터 138 타입입니다. 124 타입 남형 플러스 동양 100%이며 4층부터 저층 약 20%입니다. 125 P 타입 동양 100% 34층 38층입니다. 화장실 3개라는 특징, 저층 0%입니다. 마지막으로 138 타입 남형 플러스 동양 100%이며 필로티 3층부터 저층 20%입니다. 이어서 모집 공고문 요약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행 통로, 복합단지 내부 24시간 외부 통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고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결 브릿지, 남측 공구와 연결된 연결 브릿지 임의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측 공구 입주자의 통행과 단지 내 각종 부대 시설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하 3층 비주거 주차장에 6개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차 대수는 지하 주차장 공동주택 903세대로 계획됩니다. 일반 분양 631세대니까 세대당 1.43대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7층에서부터 지하 5층 총 3개 층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은 타 시설 입주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특이점이 되겠죠. 세대 창고는 200여 개 수준이고 세대 수에 비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 천장고는 2.35m이며 우물 천장고를 하면 2.45m입니다. 욕실은 2.2m입니다. 욕실은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 TV는 13인치이며 추가 선택 품목입니다. 부대복리시설 위치는 북측 공구,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위치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으며 남측 공구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타입별 가점 추천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가점제에 있는 타입, 추첨제 100% 타입,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당첨 가능한 물량수 등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청약할까 말까, 청약하면 어떤 타입을 넣어야 할까 등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됐길 바랍니다. 추천 위치, 추천 타입, 당첨 전략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레미안 라그란데 단점 1. 대학가 주변. 대학교 근처 술집이 많다. 술집 주변 청량초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회기역 주변 모텔이 많다. 역시 청랑초 근처다. 단점 2. 주변 낙후된 동네와 지상철. 오래된 건물과 단독주택, 차량 진입 안 되는 좁은 골목, 1호선 외대암역 낙후된 길, 이문초등학교 옆 언덕길. 학생, 언덕 빙판길 조심해. 외대암역 모습이다. 건널목이 있는 지상철이다. 근처에 살아본 사람은 안다. 그놈의 소음. 그래도 올해 건널목은 폐쇄한다고 하고 외대암역 초역세권 아파트는 레미안 라그랜데가 아닌 곧 분양 예정인 이문 3구역 아이파크 자이다. 휴, 다행이다. 단점 3. 편도 2차로. 이렇게 편도 2차로다. 주변 대단지가 많이 생기는데 괜찮을까? 편도 2차로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봤다. 이문동 3거리에서 회기역 앞 4거리까지 약 1.6km다. 아, 빡센 출퇴근길. 단점 4. 초등학교가 멀다. 초등학교 배정 확정이 안 됐다. 이문초 아니면 청량초인데 확실히 청량초가 멀긴 하다. 단점 5, 6, 7 분석 중간에 소개합니다. 레미안 라그랜데 장점 1. 뼈있는 브랜드 아파트.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된 순살 아파트, 수면 위로 올라온 건설업계의 문제점들. 그래도 1위, 대상, 위너 수상 등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브랜드다. 안심해라. 여기 아파트는 무량판으로 건설하지 않았다. 아파트 주동 벽식 구조, 주차장 기둥식 라멘 구조라고 한다. 장점 2. 임대시장 활성화. 한국외대, 경희대, 한예종, 삼육보건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등 대학교 근처다. 아파트에서 가까운 대학교를 살펴보겠다. 한국외대 재학생 수는 16,593명, 기숙사 정원은 662명이다. 경희대 재학생 수는 25,998명, 기숙사 정원은 1,002명이다. 두 학교 재학생 42,591명 중 근처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에 전월세로 사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다. 그걸 반영이라 한 듯 세대 구분형 평면도도 있다. 장점 3. 대학가 상권? 술집, 모텔이 많아 단점이라고. 그래도 괜찮다. 직장인을 주 타겟으로 하는 상권에 비해 객단가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음식점과 카페가 많다는 건 행복한 고민일 수 있다. 근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조사한 전국 외식비를 보면 서울이 압도적이다. 여기 대학가 착한 가격일까? 장점 4. 대학교 시설. 대학교 도서관부터 살펴보겠다. 한국 외대 도서관은 동대문구 이문동 거주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단 시험 기간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경희대 도서관도 신분증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한예종 도서관도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교 축제 기간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와, 다시 대학생이 된 기분. 시끄럽다면 이건 단점이 될 수 있다. 장점 5, 6 분석 중간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인스 부동산입니다. 본격적으로 레미안 라그랜드를 분석하겠습니다. 개요, 평면도, 사이즈 비교 순서로 분석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추천 위치, 추천 타입, 당첨 전략, 저층과 향, 비율 내용은 비공개 영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사항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먼저 청약 개요입니다. 여기는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27층 39개 동이며 3069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920세대며 임대는 541세대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이며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247%, 23%이며 공고일은 8월 4일입니다. 접수일은 특별공고 8월 14일, 1순위는 8월 16일, 2순위는 8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발표일은 8월 23일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입니다. 1순위 자격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예치 기준 금액 이상 납입된 자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서울, 기타 지역 경기, 인천 거주자입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선정 기준은 85제곱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100%입니다. 지역 우선이 있습니다. 역시 서울 거주자 100% 우선 공급입니다. 예비 입주자는 500% 선정하며 특별 공급은 추첨순이며 일반 공급은 가점순, 추첨순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모집 공고문에 더 확인하면 좋겠고요. 납부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1차 계약금은 3천만 원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60%이며 이자 후불제입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1년, 2024년 8월 23일부터 전매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는 없으며 재당첨 제한 또한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분양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든 타입 가격을 보여드립니다.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분양가 플러스 발코니, 에어컨과 중문을 포함한 가격, 그리고 모든 옵션을 다한 금액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정지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양 가격과 주변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겠습니다. 기준은 84타입 34평으로 하겠습니다. 최고가 11억대입니다. 첫 번째 레미안 아트리치입니다. 여기는 1091세대 14개 동이며 2019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34평 최저 호가는 3층 9억 5천입니다. 그리고 실거래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3층 9억 3천, 19층 10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세 실거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층 6억 2천, 13층 6억입니다. 이어서 이문 2편한 세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1378세대 19개 동이며 2003년 7월 준공됐습니다. 34평 최저 호가는 8층 8억 5천이며 실거래가는 15층 8억 1,600, 19층 7억 7,500으로 거래됐습니다. 전세 실거래는 19층 4억 6천, 6층 4억 8천입니다. 34평 최저 호가로만 비교하면 이번 분양 가격은 비쌉니다. 실거래로 비교해도 이번 분양 가격 비쌉니다. 여기 두 아파트만 비교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두 개 아파트 더 가져왔습니다. 최근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그리고 휘경 SK뷰입니다. 먼저 휘경자이 디센시아입니다. 여기는 1806세대 14개 동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24일 모집 공고가 나왔고 최고가 기준 84A 타입 9억 7,600, 84B 타입 9억 6천입니다. 외대암역이 더 가까운 이 아파트 84 타입 10억이 안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미안 라그랜드는 11억대입니다.
휘경자의 디센시아 1순위 경쟁률은 84, A타입은 154대 1, 84B는 67대 1입니다. 경쟁률 여기보다 더 높게 올라갈까요? 확인하는 김에 최저 당첨 가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84 A타입 69점, 84 B타입 67점이었습니다. 현재 나온 34평 분양권 최저 호가는 중간층 10억 9,400만원입니다. 이 분양권과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휘경 SK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900세대 8개 동이며 2019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34평 최저 호가는 22층 10억 8천, 실거래가 15층 10억, 6층 8억 7천입니다. 전세 실거래는 3층 4억 6,300, 19층 5억 3천입니다. 여기랑 비교하면 최저 호가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주변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외대암역, 신이문역, 더 밑으로 내려가면 회기역이 있습니다. 학교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가 많습니다. 이문초, 청량초,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왼쪽엔 천장산, 세계문화유산 의릉, 중랑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개 거리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역과의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500m 범위를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1단지와 2단지 중간에 있는 이 위치에서 반경을 체크했습니다. 500m 살짝 넘어서 출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더 안쪽에서 체크했습니다. 반경 범위를 보면 역시 500m 넘어서 지하철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위치입니다. 세 번째 바로 여기. 자, 여기 위치에서 반경 범위를 체크했습니다. 역시 신이문역 500m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초역세권, 역세권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준역세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를 체크해보면 외대암역까진 도보로 7분 거리, 더 안쪽에서 출발하면 도보로 10분, 더 위쪽에서 출발하면 도보로 15분 소요됩니다. 여기 위치는 신이문역이 더 가깝겠네요. 확인해보면 9분 소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변 편의시설 거리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의료원입니다. 차로 6분 소요되는 위치, 삼육서울병원 차로 8분 소요되는 위치, 청량리역 쪽에 있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차로 11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상봉점까지는 차로 14분 거리가 있죠. 여기에는 홈플러스, 이마트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점 5번째를 소개합니다. 장점 5. 청량근린공원과 천장산 상층로. 아파트 왼쪽 천장산 청량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숲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숲길 풍경들을 보겠습니다. 무더위를 식힐 겸 산책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태풍 온다니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성북구에서 동대문구로 이어지는 산책로인데요. 안내도를 보면 경희대학교 이문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 보고 산책 또는 산책하다가 책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 들리면 됩니다. 도서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총 2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좁은 골목인 게 약간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 6번째. 조경률 46.7% 공원형 아파트. 조경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녹지 또는 조경시설 면적입니다. 조경률이 높다는 건 녹지가 많다는 뜻으로 건폐율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미안 라그랜드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조경률이 높을까요? 모형도, 단지 조감도를 보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문 휘경 뉴타운에 함께 속한 아파트입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랜드는 용적률 47%, 건폐율 23%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휘경자이 디센시아입니다. 299%, 18%입니다. 휘경 SK뷰는 297%, 21%입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369%, 31%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용적률은 제일 낮아서 1등, 건폐율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건폐율이 제일 낮은 건 휘경자이 디센시아입니다. 이어서 최근 서울 분양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 6개를 모두 다 공개합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마포 더 클래시, 강동 헤리티지자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자,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레미안 라그랜드보다 용적률이 더 낮은 건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건폐율 23%보다 더 낮은 마포 더 클래시 19%, 강동 헤리티지자이가 17%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리고 18%인 올림픽파크 포리온도 있습니다. 이문휘경 뉴타운에 있는 4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6개 아파트, 총 10개 아파트의 용적률과 건폐율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레미안 라그랜드 용적률 두 번째로 낮고 건폐율은 6번째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지지면 공터가 많아져 최강 통풍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데, 조사한 10개 아파트 기준으론 압도적이지 않고 보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쪽 571개로 표기됩니다. 위쪽에 상권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아래쪽에 1072개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대학교 주변에 상권이 많이 있다 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072개의 상권은 주로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이 많다는 건 행복한 고민일까요? 이어서 학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는 이문초, 청량초로 배정됩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왼쪽은 이문초등학교로 배정되는 범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 아파트에 어느 정도 겹쳐 있죠. 청량초등학교 배정되는 범위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라그랜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단지와 2단지로 나눠질지 아니면은 이문초등학교로 다 배정이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송파구에 있는 잠실 파크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 1, 2, 3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단지 아파트 내 초등학교가 2개입니다. 확인해보면 자면초등학교 101에서부터 229동까지 배정되며 잠실초등학교는 201동에서 317동까지 배정됩니다. 단지별로 나눠서 초등학교 배정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1단지, 2단지로 나눈 게 아니고 거리와 환경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초보다는 청량초가 멀기 때문에 이 청량초등학교까지 거리를 먼저 살펴보면 125동에서부터 128동까지는 도보로 17분 소요됩니다. 꽤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동에서 이문초등학교까지 거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거리를 살펴보니 9분, 약 10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돌아서가 아닙니다. 계속 초등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공립이며 학생 수는 751명, 남자 384명, 여자 367명입니다. 학년별 학생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학년 평균 학생 수가 20% 이상 많은 학교가 학군 좋은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이문초등학교는 22% 증가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특수학급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청량초등학교입니다. 공립이며 학생 수 598명, 남자 319명, 여자 279명입니다. 남학생이 더 많네요. 학년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5, 6학년이 약 23% 증가했습니다. 학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건 되겠습니다. 잠시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한 대치역 근처인 대치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를 확인해보면 무려 5, 6학년이 1, 3학년보다 99%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주변 아파트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학군 좋은 아파트라는 거죠. 이렇게 이문초등학교, 청량초등학교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초등학교가 더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경희초등학교입니다. 경희초등학교는 사립이며 학생 수 671명, 남자 349명, 여자 322명입니다. 모집 인원은 학급당 30명, 4개 학급 총 120명입니다. 학년별로 학생 수를 보면 여기 특이점은 5학년 살짝 줄어들고 6학년에선 많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죠. 5, 6학년이 평균 23%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중학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석관중학교입니다. 공립이며 517명, 남자 265명, 여자 252명입니다. 학업 성취도를 보면 석관중학교는 성북구 평균보다 떨어지며 서울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성북구 내 중학교 순위를 살펴보면 15등입니다. 서울 전체 382개 중 352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학교와 세 번째 학교, 경희대학교 쪽에 있는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입니다. 사립이며 학생수 남자 472명, 경희여자중학교도 사립, 학생수 여자 355명입니다. 두 개 학교 학업 성취는 경희중학교는 동대문구 평균과 비슷하며 하지만 서울 평균엔 못 미칩니다. 경희여자중학교는 동대문구 평균,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입니다. 두 개 학교 모두 동대문구 기준에서 경희여자중학교는 1등, 경희중학교는 7등입니다. 학업 성취도 서울 전체를 보면 경희중학교는 299위, 경희여자중학교는 87위입니다. 여기서 잠깐 5번째 단점 소개하겠습니다. 단점 5.
학원가 부족. 아파트 단지 주변 학원가를 살펴보면 확인이 잘 안됩니다. 학원가라는 건 중계동 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200개 이상 초가, 이런 걸 학원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변 학원가는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더 살펴보면 아파트 근처 학원은 몇 개 보입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데 역시 이 주변 아파트들이 완공을 해서 단지 내에 입점하는 학원들이 많아서 학원가를 형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면 아파트 단지 쪽에 학원가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이어서 평면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타입별로 향과 특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평면도 소개하기 전에 단점 6번째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단점 6, 저층 위주, 다양한 향, 서양도 있다. 층별 안내도 전체를 가졌습니다. 딱 봐도 조합원분들이 중간층, 로열층을 다 가져갔고 현재 남은 물량들이 거의 다 저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 중엔 저층 100%인 타입도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향이 다양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지 배치도 방위 표시를 확인하고 위쪽, 북쪽으로 해놓고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270도 서양인 동도 있고 이렇게 180도 정남향인 동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세하게 각도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본 결과 남향은 5개가 있습니다. 정남향 180도, 살짝 동쪽으로 치우친 171도, 더 치우친 160도, 서쪽 방향으로 살짝 188도, 더 틀어진 196도 남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동향은 7개입니다. 115도 남동향 같은 경우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152도는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이어서 남서향입니다. 205도는 남향으로, 243도 남서향은 서양 쪽으로 치우쳐 있는 남서향입니다. 이렇게 남동, 남서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향, 서향도 확인됩니다. 메인향은 아니지만 잔여방이 될 수 있는 침실 2, 3쪽 방향의 향이 북향, 북동향, 북서향인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는 세부적으로 향이 28개나 됩니다. 그 중에 메인 향이 서양 100%인 타입도 있고 잔여방이 북동향 56% 차지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향 60% 되는 타입, 북향 31%나 되는 타입도 있습니다. 단점 7번째, 아쉬운 평면도. 평면도는 13개입니다. 59A와 84A 타입을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인데 봉담자의 라핀에 같이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에 안방 대형 드레스룸처럼 뽑는 이런 평면도 안 될까요? 서울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도보로 10분 거리인 휘경자이 디센시아에선 59A 타입이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이 대형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이니까 봐주는 게 아니고 서울도 이런 평면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84A 타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평면도는 3베이 판상형 맞동풍, 힐스테이트 포항, 4베이 판상형 맞동풍, 주방 옆에 넓은 팬트리 공간, 안방 드레스룸 넓고 창문 있습니다.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여기는 방이 4개입니다. 복도 팬트리 있고 안방 드레스룸 넓고 창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뽑을 수 없나요? 서울은 어쩔 수 없습니까? 근처에는 휘경자의 디센시아도 4베이 판상형, 침실 2엔 오픈 발코니, 복도 팬트리 공간은 2개, 안방 드레스룸 대형에다가 창문도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4베이 판상형, 주방 옆에 알파 공간이 있으며 안방 넓은 드레스룸에 창문도 있습니다. 서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청약하는 입장에선 이 평면도보단 이런 평면도를 더 선호합니다. 평면도 아쉽네요. 바로 이어서 타입별로 평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52 타입입니다. 45세대 뽑고 구조는 2베이 판상형, 향은 남향 남서향입니다.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동풍 되고 주방 창문 크다. 주방 폭이 55, 59A C타입보다 넓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창고 없고 복도 팬트리 없는 구조입니다. 다용도실 미닫이 문이며 창문 있습니다. 2단 선반은 없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수직으로 배치됩니다. 침실 1 붙박이장 무상이며 살짝 벽툭튀가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자세히 보면 이 공간이 살짝 벽툭튀가 되겠습니다. 안방 발코니가 있고 그 옆에 실외기실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살짝 발생됩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겠죠.
여기서 주방폭 55, 59 AC보다 넓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 타입 주방 크기, 자 이렇게 표기해 드렸습니다. 주방폭 52가 자 이렇게 놓으면 자 55 주방폭보다 더 넓습니다. 자 그리고 59A와 C 타입과 비교하면 이렇게 보면 59 A 타입보다 넓죠. 자 그리고 C 타입보다 넓습니다. 세부 특징 중 하나가 주방폭이 55, 59A, 59C 타입보다 넓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 타입입니다. 173세대를 모집하며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향은 남향, 남서향, 서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맞통풍되며 주방 창문 큽니다. 주방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공간감이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감을 비교하기 위해 52, 55, 59A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 자 직선 기준입니다. 점선으로 표기해 드렸고요. 벽에서부터 자 이렇게 자 벽에서부터 이 공간, 벽에서부터 자 이 공간, 자 그래서 55가 52, 59A보다 많이 좁다. 자 다음은 현관 창고가 없고 복도 팬트리가 없습니다. 다용도실 미닫이 문이고 창문 있고 2단 선반 없습니다. 침실일 붙박이장 무상이며 52 타입과 동일하게 55 타입도 살짝 벽툭튀가 있습니다. 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안방 발코니가 있으면 역시 실외기실 소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좁고 샤워 부스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9A 타입입니다. 267세대를 모집하며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 동향, 서향으로 향이 난리 났네요. 다양한 향을 갖고 있는 타입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동일하며 이 타입에 안방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없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59 타입 이 정도면 갖출 건 갖춰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특이점은 주방 톨장이 유상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59B 타입을 확인하기 전에 59A 타입 서울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3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역시 안방에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휘경자의 디센시아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파우더룸, 넓은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포더 클래시, 여기 3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3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장희자이 레디언트도 역시 3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딱 6개 비교했는데 이 중에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4베이 판상형 넓은 드레스룸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휘경자의 디센시아가 평면도를 잘 뽑았군요. 가격도 싼데 말이죠. 이어서 59B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향은 난리 났습니다. 남동 플러스 남서. 자 앞쪽에 있는 향이 메인 향. 자 메인 향은 거실 향을 말합니다. 뒤쪽에 있는 향은 침실 1, 2, 주방 쪽 창문 이쪽 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남동 플러스 남서, 남동 플러스 북동, 남동, 남서, 남서 플러스 북서, 동남, 서북으로 7개의 향을 갖고 있습니다. 59B 타입이 A 타입보다 더 향적인 측면에선 더 난리가 났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동풍 안되며 주방 창문 큽니다. 현관 창고 없고 복도 팬트리 없습니다. 다용도실 미닫이 문, 창문 있고 2단 선반 없습니다. 침실이 붙박이장 무상이며 안방 발코니 있고 여기도 역시 실외기 소음이 약간 있습니다. 안방 파우더룸 없으며 드레스룸도 없습니다. 이어서 59C 타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를 모집하며 3면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1면 창, 여기 2면 창, 이쪽 3면 창, 3면입니다. 향은 남동향입니다. 기본 특징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다른 점은 침실 2가 넓고 2면 창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74A 타입입니다. 39세대를 모집하며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 서향까지 있습니다. 세부적인 특징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59 타입엔 없는데 74A 타입 안방 파우더룸이 있고 좁은 드레스룸, 창문은 없는 구조입니다. 드레스룸이 있긴 한데 너무 좁은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4 B타입입니다. 9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향은 남동향, 침실 1, 2 기준으로 남서향과 북동향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거의 다 비슷하며 특이점은 침실 1에 전체 창문이며 발코니가 있습니다. 다음은 74C타입입니다. 75세대를 모집하며 3웨이 판상형 세대 구분형입니다. 향은 남동향, 남서향입니다. 세부적인 특징 동일하며 특이점은 침실 1 발코니가 있으며 세대 통합 선택 시 실내문 무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이어서 84A타입입니다. 140세대를 모집하며 3웨이 판상형 구조, 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 서향 물량도 있습니다. 특징 거의 비슷하며 특이점을 살펴보면 침실 1 북박이장 무상이며 전체 창문,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파우더룸이 있고 좁은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는 게 확인되는데 역시 84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작다는 건 단점이 되겠습니다. 84 B타입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아파트의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입니다. 일반 공급으로 뽑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다 선택한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다음 휴경자의 디센시아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에 복도 팬트리, 넓은 드레스룸, 창문까지도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입니다. 마포더 클래시 3웨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올림픽파크 포레온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알파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보입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3베이 판상형인데 안방에 넓은 드레스룸에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팬트리,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장유자의 레디언트 3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이번 평면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어서 84 B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향은 남서, 남동, 서남, 서북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겁니다. 침실 1 전체 창문이며 발코니가 있습니다. 안방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지만 창문이 없고 너무 작습니다. 이어서 84 C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를 모집하며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향은 남동향이며 세부적인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안방 파우더룸이 있고 역시 좁은 드레스룸, 창문 없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안방 개방형 발코니에 여닫이 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99 타입입니다. 10세대를 모집하며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향은 서향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이렇게 되며 특이점은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죠. 아쉬운 점은 세부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방으로 만들 수 있는 옵션,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침실 1을 넓고 북박이장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있는데 창문이 없는 게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 창문 뚫어주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114 타입입니다. 8세대 모집하며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향은 남서향이며 세부적인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특이점은 좁은 현관 창고 114 타입인데 괜찮나요? 그리고 복도 팬트리는 무난합니다.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있는데 역시 창문이 없고 드레스룸이 너무 좁습니다. 다음은 사이즈 비교입니다. 모든 평면들을 가져와서 현관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크기 순서는 색깔별로 빨주노초 판원별로 표시했습니다. 자, 52와 55 타입을 비교하면 거실 52, 안방 52, 침실 1, 주방도 52 타입이 더 폭이 넓습니다. 59 타입들을 비교해 볼게요. 거실은 A, C 타입 동일하며 B 타입이 더 넓습니다. 안방 동일, 침실 1은 A, C 타입 동일, B 타입이 좀 좁습니다. 침실 2는 다 동일한데 C 타입이 여기 이면창이라는 거죠. 주방 폭은 52 타입이 더 넓습니다. 55, 59A, C 타입보다요. 다음은 74 타입입니다. 거실 4.2m로 다 동일하며 안방도 동일합니다. 침실 1은 AC가 B보다 더 큽니다. 침실 2는 C가 A, B보다 더 큽니다. 주방은 52, 74A, C랑 동일합니다. 주방은 52, 74A, 74C랑 동일하고 더 좁은 폭을 갖고 있는 건 55, 59A, C입니다. 다음은 84A 타입입니다. 84 타입 모두 거실 4.5m, 안방 동일, 침실 1은 84AC 타입이 크며 침실 2는 다 동일합니다. 주방 크기는 AC 동일합니다. 다음 99 타입과 114 타입입니다. 99 타입 거실 4.7m, 114 타입 거실 5m, 안방 침실 1, 2, 안방 침실 1, 2, 3 폭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별 각 사이즈들을 잠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정리하는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층과 향 비율은 비공개 유료 영상으로 공개되는 거 참고 바랍니다. 먼저 52 타입입니다. 방 2개 2베이 판상형,
필로티 2층 약 9%입니다. 55타입입니다. 방 3개 3베이 판상형 필로티 2층 약 4%입니다. 59A 타입 방 3개 3베이 판상형 필로티 2에서 3층 약 7%이며 3층은 1개입니다. 다음 59B 타입입니다. 방 3개 이명개방 타워형 필로티 2에서 3층 약 8%, 3층은 1개입니다. 59C 타입 방 3개 3면 3베이 판상형 4층, 5층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 74타입입니다. A타입 방 3개 3베이 판상형 필로티 2층은 약 15%입니다. 다음은 B타입입니다. 방 3개 이명개방 타워형 침실 1 발코니가 있습니다. 필로티 2층 딱 1개입니다. 약 11%. 다음은 74C타입입니다. 방 3개 3베이 판상형 세대 구분형입니다. 필로티 2층은 약 9%이며 1층은 1개, 필로티 3층은 2개 있습니다. 다음은 84타입입니다. 먼저 A타입 방 3개 3베이 판상형 침실 1 발코니입니다. 필로티 2층은 5%입니다. 다음 84B타입입니다. 방 3개 이면개방 타워형 침실 1 발코니입니다. 필로티 2층은 9%입니다. 84C타입입니다. 방 3개 3베이 판상형 안방 발코니가 있으며 4층, 5층, 14층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99타입입니다. 방 3개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114타입 방 4개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이어서 모집 공고문 요약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 선택 불가에 대한 내용, 획지 구분에 관련된 내용, 세대 창고에 관련된 내용, 서양 배치에 관련된 내용, 주차 대수에 관련된 내용, 세대당 1.23대입니다. 다음은 개방형 발코니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동별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빛 반사, 배경 현상 등 환경, 생활, 일조권, 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 발생 가능한 그 관련된 내용이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각 타입별 가점, 추천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가점제에 있는 타입, 추천제 100%,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당첨 가능한 물량수를 정리해놨습니다. 청약할까 말까, 청약하면 어떤 타입을 넣어야 할까 등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 됐길 바랍니다. 추천 위치, 추천 타입, 당첨 전략, 저층과 향 비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